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첫 시험으로 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변수도 많았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입시 전문가와 함께 올해 입시 제도에 대한 분석과 또 수험생들을 위한 마무리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신희범 울산 진학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고생 많았고 바쁘셨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학생들이 더 고생 많았죠. 예, 그러게요. 저희들은 옆에서 그냥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고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마음고생이 좀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능 직전까지 수험생 확진자도 울산에서 나오면서 좀 초긴장 상태였는데 어때요? 좀 수능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남은 일정도 있습니다만 좀 후련하시겠습니다. 사실 수능 앞두고 확진자 발생하니까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예. 그래도 아무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나름대로 한 짐을 덜었습니다, 사실은. 예. 덜었지만 앞으로 일정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능이 끝났을 뿐이지 대입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별 고사, 면접이라든지 논술, 그다음에 실기 전형 그게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게 끝나면 저희들은 요거 말고도 또 내년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예. 입시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그렇죠.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다음 일정들 좀 뒤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자, 본격적으로 입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울산 진학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단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울산 진학지원단은요, 울산광역시 교육청 진학정보센터에 소속되어 있고요. 예. 총 38명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년간, 다년간이죠. 입시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울산 지역의 학생들의 고입이라든지 대입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쩌면 입시 진학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연중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매주 4회 동안 월화 목토 해가지고 그 진학정보센터에서 입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예. 그다음에 가장 큰 행사가 진학 박람회였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열리지 못했고요. 예.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그다음에 또는 진학 컨설팅 그런 걸 진행했고요. 학교에서는 대학 관계자들 오셔가지고 대입 설명회를 여는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자기네 대학 홍보를 많이 하죠. 일선학교에. 그런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요.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제가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얻을 길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어쩌면은 정보센터에서 대학과 학생들 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시기에 꼭 필요했던 그렇죠. 어떤 팀이었죠. 입시 전문가들로 선생님들이 구성되셨으니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수능까지 치러낸 우리 학생들 큰 응원 보내주고 싶군요. 이제 입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대입 분석과 성공적인 지원 전략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올해 수능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년과 좀 달랐던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번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네. 국어, 수학 같은 경우 특히 국어는요 문이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데 예.
특히 수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 볼 수 있겠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인문계열 학생들, 그다음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동시에 같이 시험을 네. 쳐서 같이 평가를 받거든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수학과 수학나가 인문하고 자연 약간 분리가 됐습니다. 예. 수학나 같은 경우는 인문하고 자연계열 일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원래는 수가나가 합쳐져 가지고 동시에 인문이든 자연이든 그 수학에서 성적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렇게 따지면은 수학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에 비해서 좀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절대평가 있는데, 원래 9월달 같은 경우 보통 절대평가는 좀 쉬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9월에 4.87인가 1등급이요?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수능 응시자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이 59.7%, 수능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졸업생이 37.7%. 그러니까 전국에서 재학생 비율이 가장 낮고 우리가 재수생, N수생이라고 하는 졸업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데 울산 지역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고3 재학생이 81.3%, 졸업생이 16.8%. 자, 졸업생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예.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진학률이죠. 진학률이다. 그렇죠. 진학률로 봐야 되겠죠. 예. 작년도 진학률 평균치가 79.2%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울산 지역의 진학률은 90.1%로 경북에 의해서 2위로 알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예. 66%, 게다가 강남이나 서초 쪽은 55.9%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학률이 좀 일부러 떨어지면서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재수생 비율이 높지 않았나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울산 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다소 상승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건? 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전년도 2019년도인가요? 1,7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니까 지원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학생 응시자가 8,688명, 약 622명이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622명이 증가했던 건 또 하나의 한 몫이라 볼 수 있겠고, 울산대가 4.8대 1이고, 그다음에 유니스트가 12.46대 1. 유니스트는 전국 과기원 중에 최고입니다. 그 지역 인재도 392명 지원했더라고요. 예. 울산과학대도 1차 지원 결과 5.5대 1이고, 춘해보건대도 10.54대 1로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622명 증가한 것도 있겠고, 또 울산대 같은 경우는 뭐 계열별 통합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 좀 완화를 시켰고, 복수 지원, 복수 전공을 확대해놨죠. 유니스트 같은 경우도 그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면접이 없이 서류로만 평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과학대나 춘해보건대는 보건의료계열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 유턴은 천상이라 해도 취업 때문에 예. 그래서 전문대 지원율도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수험생들 수능 보고 나서요.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엄청 바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단장님께 좀 듣고 싶어요. 예, 이거는 뭐 수시와 정시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은요, 일단 수능 시험이 끝나면 뭐니 해도 대학별고사가 중요하겠죠. 예.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 일단 그 가채점을 합니다. 가채점을 통해서 내가 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는지 못했는지 그 부분 일단 여부를 좀 판단하고 이에 따라든 그 입시 전략이 좀 약간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물론 가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약간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면 작년도하고 수능이 약간 변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의 변화 때문에 작년 원점수하고 올해 원점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죠? 네, 가군, 나군, 다군 해서 그다음에 수능 성적표 나오는 순간부터는 가나, 다군, 정시 전략을 세심하게 좀 수립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학별고사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면접 부담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관련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 저희도 모의고사, 모의 면접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해보니까 한 학생들 대부분 다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장하죠.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예,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을 안 해야만이 자기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과 종합 전형 면접이 있겠고, 교과 전형 면접 같은 경우는 인성이나 소양, 가치관을 묻는 면접이고요. 종합 전형 면접은 재시문 면접과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가치관을 묻는 면접이나 재시문 면접은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있죠.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정말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해서 자기가 활동한 내용, 어쩌면은 자기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시뮬레이션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나의 이야기를 예. 정리하라. 정리하면서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다. 예,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이라는 게 표현 영역이거든요. 논술은 글로, 그다음에 면접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 쓸 때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습니다. 개요 작성하거든요. 말로 할 때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개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동기, 과정, 결과, 의미. 이런 동기로 이런 활동을 했고 저 역할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결과가 얻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심어두면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주로 어떤 질문들 많이 나와요? 이거 주로, 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로요. 네. 학교 어떤 활동을 한 건 나오잖아요. 예. 생활기록부 보면서 요 동아리 활동이 했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아니면 포괄적으로는 학교 활동, 창체 활동 속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이 뭔가요? 예. 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 가장 의미 있게 읽은 독서가 뭔가요? 이렇게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질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걸 그렇죠. 잘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어쨌든 본인이 활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을 잘 구체화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팁 하나 더 드린다면 두 갈씩 그죠 대답을 예.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준비 좀 잘 하시고요. 올해 입시의 주요 특징과 성공적인 면접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따른 학년별 입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입시 컨설팅을 받는 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하.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대학이죠.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입니다. 대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A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죠? 그 가는 길이 뭔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입시는 고3 중심이라서 3학년 때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구조인데 지금은 전혀 안 통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바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설정을 먼저 하고 예. 진로 설계 끝나면 보다 구체적인 목표 잡고 진로 설계 끝나면 대학 설계, 대학 설계 끝나면 전형 설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수업도 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활동들이 공부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좀 봐주고 컨설팅 해주고 지적해주고 지원해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럼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매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바뀌고 뭔가 중요한 것이 달라지고 매년 화두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는데 상담 많이 진행하시니까 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참 입시에서는 저는 수도권에서죠. 예.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거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시 모집의 확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약간 축소됐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보통 수도권 대학, 서울권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은요. 서울대학 빼고는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럼 교과 전형 모집한다, 학교장 추천 모집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약 6천 명 이상이 됩니다. 수도권 전체 합치면은 만여 명 이상 되거든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도 따라옵니다. 예. 그러면 교과 전형 내신만 좋아서 갈 게 아니고 내신이 괜찮으면 수능 최저도 따라와야 된다. 그럼 아하. 당연히 정시, 수능도 정말 중요하겠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오히려 원래 요 수도권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얼마나 많이 충원을 시킬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빠질 것이다.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솔직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게 빠진다면 얼마나 빠질까? 그럼 만약에 다 빠지지 못한다면은 수시가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예. 정시위원.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뽑지 못했다. 그럼 정시로 넘어간다면 수도권이 약 40% 정도 되는데 정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50% 가까이까지 되지 않는가. 정시 비중이 높아질 그렇죠. 수도 정시 있다. 비중이 더 높아질 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좀 수시 위주의 전략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세우시고 이걸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교육계에서도 이런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인 예. 생각은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소 축소된 건 맞거든요. 예. 약 서울 지역이 약 32%가량입니다. 그럼 10명 중에 3명은 종합으로 뽑고요. 평균을 봤을 때는 약 25%에서 22.9% 축소된 거 맞습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주로 종합전형을 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예. 물론 중하위권도 종합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기보다는 종합전형 대비를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않나. 큰 전략 수정이 없고요. 네, 계속 현재로서는 뭐 폐지나 이런 이야기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없겠고 앞으로 좀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에는 정착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게 되면 오히려 학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일단 수능도 어떤 자격고사화도 필요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평가도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도 가져갈 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가지고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걸 보완해서 네. 학종으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판단이죠. 어.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 활동으로 보완되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 속에서 학업 역량이 들어있거든요. 예. 활동하더라도 학업 역량의 뿌리를 둔 나무로 따지면요. 학업 역량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학업 역량 속에서 줄기가 올라와야죠. 각종의 활동들이 그죠? 창치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교과 세특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올라와서 유기적인 연계가 돼야만이 정말로 학종 준비를 좀 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 일선 학교에서도 또는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려스러운 게 바로 아까 정시 확대로 인해서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요 대비에 일단 부담이 좀 있겠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활동하면서 정시로만 올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고3부터는 그때는 준비하긴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뭐 사실은 수능 준비는 아주 뭐 고3부터 하면 뭐 늦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어떤 전략을 좀 학년별로 세우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 선택형이고요. 학생 예. 참여형 그런 수업이거든요.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수로 다 배우고 있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3학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1학년 때부터는 사실 내신하고 그다음에 학종 대비해서 예. 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모의고사만 준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활동하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각 과목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하겠고 방학을 이용해서 정말로 많은 기출 문제 풀면서 그렇게 감각 익히기. 특히 고3 올라가면 문제풀이 중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3 때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대비가 되겠고요. 1, 2학년 때는 특히 1학년 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을 많이 합니다. 다양하게 탐색하고
그 중에서 진로 선택한다면은 2학년 때부터는 폭을 좀 줄여가겠죠. 줄여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네, 학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럼 고3 때는 바로 본격적으로 6월달 모의평가, 9월달 모의평가 있거든요. 예.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평가원 시험과 그다음에 5학기 성적을 다 본 다음에 본격적인 자기의 어떤 수시 전략, 정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다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 제가 우리 학생들 대신해서 상담 하나 한번 받아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2학년 2학기에 특히 보니까 내신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신은 내가 포기하고 시원하게 정시 준비, 수능 준비에 올인하겠다. 이런 학생들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 정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 학생들은 이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수능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내신은 그래도 겪고 있고 중간고사 시험 치고 안 되겠다. 난 무조건 정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도 없고 사실 힘드니까요. 예. 2학년 때 올라갈수록 등급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내신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아, 무조건 난 수능으로 가겠다. 수능으로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절대 안 된다. 다시는 절대 이렇게 안 된다. 하면서 물론 뭐 비관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생각을 많이 해봐라.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뭐 매년마다 그 재수생을 봅니다. 예. 그죠? 재수생 비율이 매년마다 30% 가량 되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거의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수생이 다 N수생이죠. 예, 예. N수생이 다 차지합니다. 아, 그럼 말 다 했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예, 분위기가.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요. 학생들이 그런 부분 좀 요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월드컵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월드컵이 지금 요즘 최종 예선전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강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학생들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때 나름대로 잘 나왔다. 예. 정신이 되겠다. 3학년 모의고사 3, 4월 달 3학년끼리 그러니까 재학생끼리 그런 경쟁이거든요. 네. 어쩌면은 좁은 곳에서 경쟁이다 보니까 만약에 월드컵 본선 나가면은 우리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정말로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예. 좀 내로란 국가들이 나오잖아요. 30%의 졸업생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그 졸업생 숨어 있는 졸업생이 있는데요. 예.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졸업생이요. 뭐 1, 2년 거의 공부를 잘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서 맞습니다. 도전하는 학생들이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서울 지역에 정말 대기 중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진짜 포기하지 마라. 내신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준비해야 위험을 좀 위험 부담 덜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를 해라. 네, 정시는 기본이고 수시는 필수다. 그다음에 나는 수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수능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시사진단 신희범 울산 진학지원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울산 진학지원단은 어떤 역할 또 하실 건지 계획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아무래도 뭐 대학별 고사죠. 예. 대학별 고사 가장 최근에 모의 면접을 우리 진학정보센터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 후기라든지 많은 자료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마무리되면은 이제는 정시 전형입니다. 수능입니다. 이제. 수능에 대한 학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12월 달에는 정시 상담회 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고3 애들 대상으로 해서 정시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3 내년도 있죠. 현재 고2 학생들이 들어가는 내년도 준비 입시 정보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떤 진학정보센터에 제공해주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사 네, 이제 겸 하시는 거잖아요. 3.16 그렇죠. 저는 3.16에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참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우리 울산 수험생들에게 네. 선생님으로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가장 마음고생을 한 학생들이 아마 수험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라톤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마라톤 골인 지점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골인 지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골인 지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고 또 내가 힘들면은 상대도 힘들거든요. 그죠? 고3이라는 또 힘겨움은 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진 경험이다.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잖아요. 예. 세상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20대
넘어가기 전에 이런 힘든 고통을 겪어봐라. 통과 의례다. 하나의 큰 경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요. 좀 흔히 농담으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 간 학생들이. 선생님, 저 사이버 대학 다니고 있어요.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많이 안 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버 대학이 아닌 실제적으로 캠퍼스에서 멋진 대학 생활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의 또 바람이겠죠. 네, 맞습니다. 애정이 묻어나는 응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셨는지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아마 노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는 문제없어 있죠. 나는 문제없어. 예, 황규영의 노래인데요. 이거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노래고요. 또 리듬도 참 노래를 부르기 상당히 좋은 리듬이거든요. 저도 가끔씩 콧노래로 부르는 경우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수험생들이 정말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희범 울산 진학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입시 레이스는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잘 하겠지요. 주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사 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갈